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여행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글쎄요. 먼저 그 베트남 여인들의 아름다운 몸매가 드러나는 아오자이가 있고요. 예쁘죠. 예. 네. 그리고 시클로 대중교통 수단이죠. 네. 뭐 수많은 거리 오토바이 떼들. 무엇보다 저는 베트남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예, 그게 마지막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희 입맛에 딱인 것 같아요. 음식 너무 맛있죠. 예, 저는 그 우리나라에 와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들, 그렇죠. 엄마들이 가장 이제 먼저 우리하고 생각이 참 나고. 하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유교 문화권인데다가 그렇죠. 분단 국가였고 정서도 많이 비슷해서 우리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맞아요. 한류 열풍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여행지가 베트남의 호치민시인데요. 김지영 씨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치민은 그 하노이, 수도 하노이와 더불어서 베트남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 중심 도시죠. 네. 그런데 1850년부터 100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리 전체가 그 프랑스풍의 건물로 가득하고요. 가로수가 아주 늘어진 멋진 길이 있어서 예. 아시아의 파리라고도 불린다 그래요. 예, 네. 그렇군요. 이 호치민이 우리에게는 사이공이라는 이름으로도 참 익숙한데 예전에 그렇게 불리우던 네. 곳이죠? 예, 호치민의 옛 이름이 사이공이었죠. 그런데 월남전 당시 그 네. 베트남이 통일이 되면서 사이공에서 호치민으로 바뀌었죠. 예. 네, 현재도 그 호치민 시민들은 사이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향수가 이제 묻어나 있군요. 아직도. 그런가 봐요. 예. 제가 이 사이공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아. 아주 구석구석 한번 누벼봤습니다. 예. 야, 그럼 현지인처럼. 김지영 씨께서 워낙 이 틀에 박힌 여행을 싫어하셔가지고요. 그쵸. 이번에는 예. 오토바이를 동원하셨군요. 네. 어떻게 직접 모신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직접, 직접 운전해서 몰고 운전할 수 가고. 있지만 저처럼 하지 못하는 예. 사람도 그 기사를 같이 대동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본 호치민시 어떨까 정말 네. 궁금해지는데요. 예, 지금부터 탐험해 보겠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 베트남전으로 얼룩졌던 슬픔의 땅 호치민. 이 땅의 아픔을 감싸기라도 하듯 둘러싼 길고 긴 사이공강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가슴 아픈 역사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오토바이 물결이 반겨주는 곳, 사이공이라 불리는 도시 호치민입니다. 베트남의 상징 같은 풍경이죠. 네, 베트남 국민의 반 이상이 오토바이를 가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호치민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예. 훨씬 역동적인데요. 오토바이 타시니까. 아슬아슬해요. 너무 좁아서. 네. 네, 베트남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작은 골목이 오토바이만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에서 사방이 시원하게 뚫린 골목다방을 만났습니다. 그냥 가정집 아니에요? 네, 그래서인지 집에서 타먹는 냉커피처럼 아주 시원하고 예. 진한 커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다방 커피 같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예, 더위가 거기 싹 가시겠어요. 얼음만 넣은 거야. 시원하겠다. 이제 큰 길로 나섭니다. 역주행에다 마구잡이 유턴까지 하는데도 사고 없이 잘들 다니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예. 저 속에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나요? 복잡한 거리를 헤치고 나와 제가 탄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옥황사입니다. 예. 네, 위아래 현판이 2개나 있네요. 네, 옥황사는 중국인들이 세운 사찰인데요. 복회사라고도 불리고요. 절이긴 하지만 호치민 사람들에겐 도심 속 휴양지 같은 공원입니다. 정말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고 휴식도 되는 그런 곳이군요. 부처상은 안 보이고 다른 상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옥황사에는 정작 부처는 없고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괴한 영웅의 상들로 가득한데요. 땅을 돌보는 신에서부터 호랑이와 용을 다스리는 신까지 재미난 사연을 가진 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정말 별의별 신이 다 있네요. 다신이네요, 다신. 예. 이 옥황사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신은 바로 재물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행운의 신입니다. 예. 어딜 가나 재물신이 인기 최고군요. 네, 예. 참 인간적으로 생긴 신이에요. 맞아요. 예, 돈 많이 줄 것 같네요, 보니까.
옥황사는 아기를 갖지 못한 부부들이 찾아오는 절로도 유명합니다. 아, 방 중앙에 아기의 신이 모셔져 있고 양쪽엔 아들을 안고 있는 모자상과 딸을 안고 있는 모녀상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기운을 받아가려는 거군요. 네, 딸을 원하면 여자 아기상을, 그리고 아들을 갖고 싶으면 남자 아기상을 쓰다듬고 자신의 배를 만지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예. 네, 뭐 염원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게 최고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찾아간 곳은 호치민의 번화가 동커이 거리입니다. 이곳엔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작은 갤러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림도 보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예. 아이고, 말씀하신 아오자의 차림에. 오, 언제 봐도 멋져요. 예쁜데요? 그 테이블 위에 베트남 음식들이 항상 가득 차려지는데요. 베트남 음식은 주로 쌀과 채소, 과일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담백하고 우리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네. 저 튀긴 거 짜조 스프링롤 아, 너무 맛있잖아요. 든든하잖아요. 한 서너 개 먹으면. 맞아요. 네, 특히 파인애플과 채소, 새우가 들어간 볶음 샐러드는 쌀로 만든 베트남식 뻥튀기에 곁들여 먹는데요. 바삭한 뻥튀기의 식감과 새콤달콤한 샐러드의 맛궁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 저 뻥튀기도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네, 정말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맛있겠어요. 부럽네요. 이번엔 호치민시의 차이나타운으로 갑니다. 이곳엔 마치 우리 동대문 도매시장과 닮아 있는 쩌런 시장이 있습니다. 네. 이 쩌런 시장의 인기 메뉴는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일명 헬스 음료라 불리는 건강 주스입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들 드시고 계신데 예.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죠? 들었길래 건강 주스라고 하겠죠? 네, 삶은 콩과 물밤 등 아. 각종 견과류가 가득 들었는데요. 오토바이 기사가 제게도 꼭 맛을 봐야 한다면서 예. 권하더라고요. 맛이 어떠셨어요? 뭐 보기엔 건더기가 많아서 좀 그래 보여도 예. 막상 먹으니까 달콤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예. 음료라기보다는 무슨 그 냉쭉? 보양식 같아요. 예, 배부르겠어요.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쩌런 시장엔 특별한 설탕 가게도 있습니다. 어머, 와. 독특한 색깔을 띈 게 다 저게 다 설탕이라는 설탕이군요. 얘기인가요? 네, 눈길을 끌기 위해 색을 입힌 겁니다. 저는 사탕수수 원액 덩어리를 샀는데요. 1kg에 1,500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네. 음식 만들 때 조금씩 잘라 넣으니까 차원이 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설탕은 정제가 많이 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쌀 농사로 유명한 베트남엔 특별한 쌀도 많은데요. 색을 입혀 납작하게 누른 쌀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와. 예. 저 튀겨 정말- 먹어도 맛있겠어요. 예, 정말 신기하네요. 시장 구경이 끝나자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거리 한쪽에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노점을 만났는데요. 소 내장을 푹 고아 만든 내장탕을 팔고 있었습니다. 네, 내장탕. 저 할머니 손맛인데 역시 할머님이. 네, 이 내장탕은 우리 육개장처럼 얼큰해서 예. 바게트와 함께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내장탕을요? 국물에 또 빵을 찍어 먹는 건 서양식이에요. 네, 우리 목욕탕 의자에 참. 앉아서 먹는 모습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진짜. 참 독특하네요. 대만족이에요, 다들. 열심히 그냥 자전거 지나가고 있고요. 간단히 요기를 마치고 찾아간 곳은 호치민에 있는 수상인형극장입니다. 원래 수상인형극은 수도 하노이만의 전통극인데요. 최근 이곳 호치민에서도 이 수상인형극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물로 가득 찬 무대 위에서 꼭두각시 인형들이 춤을 추고 인형들의 움직임에 맞춰 변사들이 연주와 목소리를 냅니다. 예. 네. 야, 정말 저 호흡하고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야겠어요.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네, 강퇴공이 여유롭게 낚시를 하거나 동네 아이들이 개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등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전통 민요에 맞춰서 보여줍니다. 네. 그렇군요. 야, 나름 수영도 하는데요, 저 인형들이. 참 견고해요,
인형인데도. 그러게. 예. 저는 일사불란하고 우아했던 이 선녀들의 춤이 가장 멋있더라고요. 네, 저 안 보고 하는 거니까 손발이 척척 맞아야겠어요. 야, 그러니까요. 잘 맞네요. 와. 공연이 끝나고 인형을 조정했던 주인공들이 인사를 합니다. 얼굴은 안 보여주나요? 예.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자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저 복장도 공연 복장인데요. 네. 다음 날 아침 호치민시 근교로 달려갑니다. 제가 탄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사이공 강변의 선착장인데요.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아, 차가 탈 정도면 참 큰 배네요. 네, 배 안이 오토바이와 사람으로 10,000원이 되면 출발을 합니다. 예. 아. 야, 진짜 꽉 찼네.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너무 많이 탄 거 싶은데. 아니에요? 사이공 강을 건너 찾아간 곳은 건녀섬인데요. 건녀섬은 베트남 전쟁 당시 전투가 치열했던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 이 섬이군요. 사이공 강을 건너 배로 10여 분 정도 오면 건녀섬에 도착합니다. 먼저 건녀섬의 수산시장으로 갑니다. 건녀섬은 사이공강 하류에 있는데요. 강이 끝나는 곳에서 남중국해와 만나기 때문에 다양한 해산물이 많습니다. 네. 야, 갓 잡았는지 아주 싱싱하네요. 아, 그러네요. 고동도 참 고등이죠, 크고, 아, 탐스러워요. 네. 건어물 가게 옆에서 생선 머리를 하나 얻은 강아지는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횡재했네, 이 녀석. 예. 아유, 귀여워요. 베트남 전쟁으로 초토화가 됐던 건녀섬에 살아남았던 건 이 원숭이들 뿐입니다. 네. 긴 꼬리를 가진 건녀섬의 원숭이들은 야생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장난도 심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 음식 먹는 것도 수준급인데요? 네. 전쟁을 겪었잖아요. 먹을 걸 들고 다니면 원숭이들의 공격 대상 1순위인데요. 뭐든지 눈에 띄면 뺏어가 버립니다. 예.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어요. 한건 했어요. 아, 큰 거 건졌어요. 저 아이스크림을 진짜 사람같이 먹네. 정말. 아이고. 야, 네. 이 빨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음미하며. 어머, 물통까지 뺏었는데요? 네. 야, 그나마 덩치가 작은 새끼들은 뺏어가지 않고 얌전히 주는 대로 받아 먹어서 참 귀엽더라고요. 예. 아, 얘네들도 크면 변하는 건가요? 그러겠죠. 원숭이들과의 즐거운 조우를 뒤로하고 이제부터 베트콩들의 본거지를 찾아갑니다. 월남전 당시 미국과 연합한 남베트콩과 싸웠던 공산주의 저항 세력이 베트콩인데요. 무성한 열대 우림을 따라 베트콩들이 숨어 살던 아지트를 찾아갑니다. 아, 베트남전 배경으로 다룬 영화 보면은 정말 자주 접하는 풍경들이죠. 맞아요. 근데 보트가 달리는 동안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아이고. 긁힐 만큼 빽빽하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트콩들의 근거지가 개미굴처럼 복잡하고 찾기 힘들기로 참 유명하잖아요. 미로처럼 이어진 숲길을 따라 달리다 더 좁은 길로 접어듭니다. 네. 아. 야, 진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아, 타면서 아주 스릴 만점이겠어요. 기사분이 더 좋아하시는데요. 한참을 꼬불꼬불 달려서야 깊고 우거진 늪지와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적막한 숲속에 베트콩들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저렇게. 아, 정말 저기서 아주 긴밀한 회의를 할 수 있었겠어요. 예. 근데 늪지 바로 위에 나무로 얼기설기 집들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여긴 베트콩의 지휘관들이 모여 전략을 짜던 회의장입니다. 네. 아, 바로 아래가 늪지대군요. 어우. 숲속 중앙엔 베트콩들의 근거지임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모 기념비겠죠?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막막한 숲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모든 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네, 빗물을 받아 식수로 쓰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가장 힘들었었던 건 모기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덥고 습한 날씨는 모기 천국이죠. 근데 당시에 입만 벌리면 모기가 한 움큼씩 어우. 입에 들어올 정도였다고 하고요. 어우.
오히려 전쟁보다 모기떼 때문에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정말 처절하고 끔찍했군요. 늪지를 따라 숲속 더 깊은 곳으로 가면 당시 무기를 제작하던 곳도 나옵니다. 네. 역시 아주 은밀한 곳에 자리 잡고 있군요. 근데 당시 미군에 비해 군수품이 딸리던 베트콩들은 자살 폭탄 테러만이 가장 큰 무기였었는데요. 한 손으론 폭탄을 끌어안고 한 손으론 늪지를 수영해 사이공강을 건너 미군 기지로 뛰어들던 당시의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참 끔찍하고 한편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네,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되어버린 베트콩들의 아지트, 그 처절했던 현장에서 피어난 아이들의 미소가 왠지 마음을 짠하게 했습니다. 네, 이 전쟁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도 참 낯설지가 않은 단어인데 그렇죠. 저렇게 처절한 현장을 보고 나니까 다시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상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네. 네, 베트남전 당시에 베트콩들은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그 땅굴이나 네. 그 늪지대에 숨어서 생존을 했다고 그래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그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곳조차 그렇게 쉽지도 않고요. 저기 아까 갔었던 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돌아온 길에 저 혼자 오라면 전 못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주 깊은 산수죠. 늪속 아주 은밀한 곳에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냥 생각하기에도 맨정신으로는 생존을 못했을 것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수상 인형극,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아주 기발했어요. 참, 재미난 볼거리에서 인기가 많겠어요. 네, 저도 관광객들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는데요. 예. 제가 그 인형걸 보고 나오니까 기념품 파는 데서 이렇게 사오셨군요. 예쁜 미니어처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사와봤습니다. 예. 네. 저도 한번 가방에서 볼까요? 예. 뒤에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조정까지 돼요. 조정하는 데가 예. 참 애매한 곳에 네, 있군요. 그러니까요. 꼬리 같기도 하고. 이게 네. 베트남 사람들의 이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예. 작은 아이 모양의 실제 인형은 그 네. 공연을 하는 때는 그 정도 사이즈인데요. 이것은 그냥 기념품으로 파는 작은 미니어처예요. 네. 이걸 이제 가져오시면 그때 봤던 이제 수상 인형극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요. 추억이 되겠어요. 갈 수 있겠군요. 네. 예. 자, 오토바이로 호치민시를 둘러보셨는데 맞아요. 그 기사와 함께 다니셨어요. 네. 아니 보니까 근데 다니는 건 좋은데 역주행도 하고 사실 뭐 나름의 규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 위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저희 처음에 타면 상당히 무서워요. 네. 그 역주행은 뭐 당연한 거요.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 제 기사가 12년 경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 보였대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는 그 우리는 불법 같은데 네. 거긴 불법이 아닌가 전혀. 봐요. 오히려 그 헬멧 착용 그걸 안 하면 아주 무거운 그 벌금을 문다고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야, 베트남 호치민 여행 여기까지고요. 흥미진진한 여행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